YTN 라디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대폭 줄어서 27명. 예. 대구는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 2월 18일이었죠. 31번, 문제의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2일 만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또 전체적으로도 20명대로 줄었고요. 예, 어제 하루 이제 27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뭐 최근에 한 50명 안팎으로 하다가 30명 안쪽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예. 그러나 아직 그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특히 주말에 부활절 예배가 있고 다음 주에 또 투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이제 벚꽃이 만개하는 때가 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춘객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신교계에서는 부활절 집단 예배를 좀 대규모로 할 것 같은 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말에 부활절을 맞아서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참석자 간 거리를 좀 1m 이상 확보하는 등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좀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손 소독제나 뭐 마스크, 발열 체크 이런 것도 필요할 테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빌 게이츠와 통화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예, 오늘 10시부터 25분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예. 일단 빌 게이츠는 이제 한국의 이제 방역 정책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이제 치켜 세웠고요. 예.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에 이제 협력을 좀 당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뭐 우리는 확진자가 줄고 있습니다만 해외 확진자들은 자꾸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차명진 후보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 공고, 제명과 탈당 공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오늘 일단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이 아니라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을 했거든요. 예. 이 탈당 권유라는 거는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열흘 안쪽에 이제 총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탈당하지 않으면은 후보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나갈 수 있네요, 그러면? 예,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제명이 됐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제 후보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예.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명 이야기를 했는데 왜 탈당 공고가 나왔을까요? 일단 그 윤리위원회는 차명진 후보가 그동안 줄곧 주장했던 그 세월호 관련 언급이 어떤 해당 기사를 본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탈당 권유 징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한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그 윤리위에서 소위 말하는 그 강성 태극기 부대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뭐 일정 부분 좀 공감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민병두 후보는 사퇴를 했네요. 예, 동대문 의뢰 이제 공천 과정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했던 민병두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근데 이미 투표용지에 이름이 써져 있어서. 예, 투표용지에 이름은 적혀 있는데 오늘 그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후보의 손을 직접 들어줬거든요. 이제 자신의 유권 자신 지지자들에게 이제 장경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시그널을 좀 강하게 보냈습니다. 네, 사전 투표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마감까지. 예. 5시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투표율 얼마나 나왔습니까? 5시 기준으로 10.93%가 나왔는데 지금 역대 최대치였던 게 19대 대선이었거든요. 19대 대선의 첫날 오후 5시가 10.6%였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투표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를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내일 예, 그러니까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 총 사전 투표율이 26.06%가 나왔는데 현재 내일 또 토요일이라 주말이지 않습니까?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19대 대선 때의 사전투표를 좀 웃돌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죠. 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역대 최저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예. 오히려 지금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은 역대 선거 결과는 진보 세력이 유리했는데 예, 아무래도 계속 그동안의 통계가 그랬죠. 예,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아무래도 좀 여권 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미 뭐 각종 조사에서도 여당 쪽에서도 좀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 의석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과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이 관건이고 아무래도 여당 쪽 법여권 전부를 친다면은 굉장히 의석수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주말에 N번방 관련 폭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는 폭로가 없다. 또 기자회견을 했네요. 오늘 하루 동안 좀 약간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좀 맥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전 10시쯤에 이제 언론사 기사들을 발표했을 때는 이진봉 미래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이 N번방 특별팀 태스크포스 등에서 많은 제보를 받았고 선거 중에 이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주말 안에 이 뭐 폭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후 한 점심때쯤에는 또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N번방에 여당 관련 인사들이 포함돼 있고 심지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권 인사의 자녀들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 쪽에서 주말에 아마 폭로를 할 것이다 이런 정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대로 될 뻔했네요. 그대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기자들도 굉장히 분주했거든요. 이게 누구고 과연 근거가 확실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취재가 이루어졌는데 오후 3시경에 미래통합당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후 3시경에는 완전 이제 반대로 바뀌었죠. 선거 직전 N번방과 관련한 폭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뭐 거론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은 N번방 사건과 무관하다. 연관점을 찾을 수 없다. 뭐 현재 많은 제보를 받고 있고 여권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체크된 것은 없다. 뭐 당에서 한 방을 발표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와전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도 오전 오후의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크로스체킹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예, 아무래도 제보의 신빙성 자체가 좀 확보가 덜 된 것 아닌가 싶고 그 민주당 쪽에서 이런 정보가 있다고 벌써 밝힌 상황인데 폭로를 할 것이라고 만일 설익은 폭로, 확인되지 않은 폭로를 하게 되면 후폭풍이 또 불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역풍이 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섣부르게 폭로를 하거나 근거 없는 폭로를 하면은 선거용 네거티브라는 인식만 오히려 심어주게 되고 그러면은 야당이 불리한 선거를 뒤집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풍이 불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제보가 왔다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주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이번 주는 일단 없다고 이제 뭐 밝혔으니까요. 주말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합니까? 다음 주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자,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을까요? 예,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난 7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이 유가족을 사찰했다면서 이제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특별수사단이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지난해. 근데 당시에 이제 김석균 해경청장 등 뭐 11명을 재판에 이미 넘겼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된 수사. 근데 대통령 기록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가족 사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총선 다음 날이 이제 세월호 6주기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전에 좀 뭐 수사 성과라든지 속도에 좀 내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좀 분석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사전 투표를 이야기했는데
20대 총선 때 2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호남 쪽이 굉장히 투표율이 높아요. 예, 호남 쪽이 굉장히 제일 높습니다. 네, 2자릿수 넘어가는데 예. 반대로 대구가 가장 낮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대구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에 좀 여파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 자발적인 봉쇄를 하다시피 한 도시거든요, 대구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그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고민은 되겠네요. 좀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죠. 예. 반면 민주당은 지금 지역구 130석을 목표로 했었는데 예. 분위기가 좋다고 느꼈는지 130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예. 예.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내심 140석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하게 되면은 150 플러스 마이너스냐 뭐 요 정도 단독 과반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30석을 일단 놓고 거기서 뭐 격전지에서 몇 군데를 더 이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10석 늘리겠다 이런 법안인 것 같은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121석 가운데 82석을 민주당이 갖고 예. 왔는데 최소 90석은 하겠다. 예, 그 90석 목표를 정도. 굉장히 높게 잡았네요. 예, 높게 잡았죠. 2주 전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전망이 좋지 않았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건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또 외신들의 극찬 예. 뭐 오늘 뭐 빌 게이츠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훈풍으로 불었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이 코로나19 방역 대책 자체가 여권 쪽에는 호재가 된 건 분명합니다. 예,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도 사전투표를 많이 하셨네요. 우마마님께서 사전투표 줄이 길었습니다. 또 삼청동 주민님께서 사전투표 대기하면서 뉴스 정면 승부 시청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습니다. 김로주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사전투표하러 갔었는데 앞에 50명이 서 있었습니다. 예, 이런 댓글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과거에는 본투표 당일날 투표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사전투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날 한다는 게 이제 인식이 돼 있고 예. 사전투표가 하게 되면은 뭐 부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짜뉴스로 밝혀졌고 예. 이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많이 하러 가는데 또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예, 사전투표가 오히려 좀 더 편리하죠. 뭐 그 선거 투표소에 얽매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빨리 하고 오히려 선거일 날은 오히려 좀 쉬시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집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냥 자취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투표하러 다시 본가까지 내려가야 되는 경우 있었습니다만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돼서는 그냥 예, 가까운 곳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투표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줄이 굉장히 길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고 본 투표도 마찬가지고 예.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장갑을 껴야 됩니다. 장갑을 예. 또 주고 또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고 예. 또 기다리는 것도 좀 거리를 떨어뜨려서 기다리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투표소 밖에서 줄을 설 때는 또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 근데 이 부분까지 또 어떻게 또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하기가 예. 좀 쉽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니까요. 오늘 이제 사전투표 20분 남지 않았고 그러나 그 투표소까지 6시 안에만 들어가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6시 안에 도착만 하면 6시가 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 또 오늘 못 하시는 분들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예. 내일도 역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못 하신 분들은 4월 15일 본투표는 있날 선거를 해서 참정권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선 앞두고 오늘은 후보자들의 가족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후보자 패밀리 아바타 인터뷰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번에는 강동 을로 가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재영 후보의 아내
드라마 대장금에서 중전마무로 나오셨고 저희 YTN 라디오에서 당신의 정선기 오늘도 진행하셨습니다. 방송인 겸 배우 박정숙 씨 연결합니다. 박정숙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동현 씨.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꽤 오래전에 방송에서 한번 뵙고, 예. 네. 요즘 어떻게 남편분하고 같이 유세장 다니십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다니십니까? 아, 저희는 따로 떨어져서 다니고 있어요. 예,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모양이네요. 제가 남편은 주로 걸어서 예.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 유세차를 많이 타서 예. 방송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이전에 선거 치를 때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예. 진지하신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의 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아신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말씀도 하시고 또 자기 표현을 거침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보수 세력들 같은 경우 이제까지 조금은 움츠려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그냥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해주셔서 지원 유세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세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세력이 약간 움츠려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선거 유세하면서 보니까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이번 정권, 문재인 대통령 찍었는데, 이번엔 바꿔보려고 한다. 예. 예, 이렇게 힘들게는 계속은 못 살겠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니까. 예. 저한테 하실지도 모르지만. 예.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힘들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아프죠. 예. 남편분께서 2012년도에 국회의원 됐다가 다음에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6년에 낙선했습니다. 근데 3%로 석패했는데요. 예. 네. 38,000여 표 굉장히 많이 얻고 패배했는데 네. 그때 굉장히 옆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남편이 비례대표를 했었고 예.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된 지 3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예. 이전에 벌써 당협위원장을 한 20년 정도 하셨던 분이랑 저희가 싸우게 됐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인지도가 좀 낮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장금 복장으로 뭐 노인정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공원 같은 데 가서 직접 명함도 나눠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가게에 가서 그런 걸 했었죠. 예, 중전마마 복장으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셨는데 네. 선거 결과가 좀 안 좋아서 네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저는 뭐 정치랑은 거리가 별로 있는 편이야. 뭐 멀리 두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물론 아침 방송 MC도 했었고 항상 그냥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떨어지고 붙고라는 게 남의 일이었는데 제 일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놀랐죠. 예. 그때 낙선하고 남편 설득해서 이제 다른 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정치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예,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고 제가 좀 원죄가 있는 게 남편이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당선인이 됐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근데 저한테 비례대표로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당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연애 시절인데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렇게 나라에서 와서 비례대표 순번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젊고 유능한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해야 우리 정치도 바뀌고 우리나라도 좋아진다. 그래서 남편이 그때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아시아 부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는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신념을 굽히지 말라고 열심히 해보자고 우리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자 막 이러면서 떨어지자마자 사실은 저희 이제 동이 천호동, 둔촌동, 성내동 이렇게 세 군데가 저희 지역구인데요. 예. 성내동이 가장 표가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천호동 살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결혼 초반이라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을 사서 여기 저기 말뚝을 박자 이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응원해 주셨군요. 네, 예. 그래서 인사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박정숙 씨가 만일 반대했으면은 국회의원 이재용은 없었던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잘한 건지 잘한 거라고 믿고 잘 하고 있습니다. 내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방송인 또 연예인이 그 배우자를 정치인으로 두고 활동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제 방송을 남편과 결혼하고도 남편이 국회의원 하면서도 저는 라디오도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선거 임박해서 한 4개월 전에 그냥 스스로 그만두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에 연예인이나 방송인은 정치적인 색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왜냐하면 대중들은 정치적인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엔터테인먼트도 일종의 서비스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을 돕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인으로서 뭐라 그럴까 중립적인 자세가 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그만두었죠.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는 당협위원장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 돼서 진짜 이거 어렵구나. 그래서 만약에 저는 방송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색은 좀 멀리 하는 게 방송인이나 연예인이 당연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인터뷰 보니까는 남편에 대해서 연하지만 믿음직하다 이런 인터뷰를 봤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연하지만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보면 되게 5살 정도 위니까요. 구태여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위다 보니까 보통은 아무리 10살, 20살 남편이 10년 연상이라고 그래도요. 와이프들은 다 남편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돌본다 얘기하고 그게 아내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들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어떤 생각을 하면 흔들림이 없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여자고 예를 들면 방송을 하다 보면 다들 많은 분들이 박정숙 씨 이러면서 좋아하셨는데 어느 해 보니까 남편이 이제 어떤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반대당이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저를 옛날에는 참 좋아했었는데 왜 그냥 시집을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당신은 대신에 또 다른 열렬한 지지자들을 얻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렇게 다독인다거나 정치적으로 정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저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약간 신란 같은 걸 받으면 제가 너무 속상하다고 막 이러면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폭넓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30초 남았는데 30초 동안 우리 강동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우리 남편 뽑아달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게나 제가 점포에 들어가면 정말 코로나도 무섭지만 경제 위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보자.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이렇게 대한민국 특히 강동구 같은 경우 정말 합리적인 정치인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 곳이니까 정말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저희 이번엔 이재영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영 미래통합당 후보 배우자인 박정숙 씨였습니다.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